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 내용은요. 역행자라는 책인데요. 이 역행자 책은요. 자의식의 좀비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뭔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마치 자의식이 없이 좀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책의 주된 주제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생겨난 나의 삶의 흐름을 그대로 그냥 따라가지 말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의식의 좀비 이 상태에서 탈출하려면은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걸 추천하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산책을 나가보래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래요. 나는 어떤 발언에 과민 반응을 하고 기분이 나빠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행동이 과잉 자의식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자의식 상처를 막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하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좀 더 이제 메타 인지를 가깝게 하는 거죠.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체험이 없으면 어간에서는 정체성 변화가 힘들대요. 그래서 좀 뭔가 나는 그런데 이제껏 살아오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 절박한 무언가를 겪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삶을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요지는 그런 거고요.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요.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고 해요.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밀어 넣는 게 핵심이래요. 김승호 회장이 쓰던 방법인데, 나는 뭐뭐가 된다라는 결심을 종이에 100번씩 쓰거나 이 결심을 모든 벽에 붙이는 것도 추천한다고 해요. 무리하게 집을 옮기고 일부러 비싼 차를 빌리는 등 사무실도 각각 월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월세를 내야 하는 곳으로 이사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만 죽어라 일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건 이제 김승호 회장이 쓰던 방법이래요. 어,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 그분도 이런 방식으로 삶을 약간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늘 긴장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하면서 하루 그 24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쓰는 그런 삶의 패턴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김승호 회장도 그런 방법을 썼다고 하고요. 본인이 수많은 결점을 지닌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오히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고요.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거는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거래요. 그래서 독서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필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뇌 최적화는 뇌 그런 거를 이제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뇌를 최적화를 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요. 좀 더 이제 좀 쉽게 말하면은 두뇌 발달을 시키는 거죠. IQ를 높이는 거죠. 머리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뇌 자동화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뛰어서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빈부의 격차는 경제적 빈부 격차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극화를 만든다고 해요. 책 읽기와 글쓰기는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 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이래요. 독서를 하게 되면 지능이 높아지고 실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번 2시간씩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는 걸 추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독서고요. 독서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각 시대의 지적으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절로 겸손해지고 내 수준을 알게 된다고 해요. 또한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게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행이에요.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해봐야 돼요. 실행을 통해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가설 검증을 해봐야 돼요. 머릿속으로 자신만만해 하지 말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다음 실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직접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 본인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인지하면서 뇌를 최적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행을 통해서 실패하며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블로그를 개설해서 20분 동안 아무거나 하나의 글을 쓰거나 유튜브를 개설해서 자신의 폰에 있는 영상을 아무거나 하나 업로드를 해보래요. 20분 동안. 그래서 이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싫다면 최근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일 중 아무거나 하나를 해보라고 했어요. 근데 또 굉장히 잘 맞춰요. 아마 안 했을 것이다 라고 또 글을 썼거든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래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임에서 쉽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건 바로 실행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요. 이 결단과 실행이 10번, 100번 반복되어 관성을 얻으면 인생이 참 쉬워진대요. 한번 추진력을 얻은 관성은 반복적인 실행을 낳는다고 합니다. 실행 자체가 습관이 되고요. 본인이 현재 실력이 없다면 입은 닫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일을 무조건 실행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대요. 하루 20분씩이라도. 그리고 이제 뭔가 일을 할 때는 항상 고객에게 편리하게 해주기, 행복하게 해주기 이 두 가지를 선사하면 돈은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대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할 때도 서비스업에서 뭔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고객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또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자유를 위한 5가지 공부법을 소개했는데요. 정체성 변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생존 위기의식을 느끼며 부의 적합함을 느끼는 성격으로 변해야 된대요. 부의 적합함이 아니라 부의 절박함을 느끼는 성격으로 변해야 된다고 하고요. 20권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관심 있는 분야의 서적을 20권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머릿속이 온통 그 내용으로 꽉 차게 되고 정체성이 변하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유튜브 신청이 있어요. 창업, 기업 경영, 부동산 투자나 경매 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터뷰를 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초보자에게 추천될 정도의 유튜버라면 투자나 사업에 관해서는 본인보다 훨씬 높은 레벨일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의 장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초사고가 세팅이 된다고 해요. 초사고? 이게 뭐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 바로 글쓰기인데 글쓰기는 창의성, 집중력, 사고력 등 전방위적으로 뇌를 발달시키며 책의 내용, 평소에 떠오른 아이디어나 잡념 등을 블로그 등에 반드시 정리해두어야 한다고 해요. 글쓰기를 하게 되면 정보가 장기 기억화되어 응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된대요. 그리고 글쓰기를 할 때 뇌 전체를 쓰게 되는데 뇌세포가 증가하면서 지능이 향상된대요.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학습으로 좀 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무료 온라인 강의 외에 유료 온라인 강의도 듣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강의에 가면은 자신과 관심 분야가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집단 무의식에 조종되면 변화가 훨씬 쉬워진대요. 정보 교환하면서 성공한 사람도 만나게 되는데 큰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가 집중도가 높아서 학습력도 향상된다고 하고요. 이제 온라인 강의 중에서 추천하는 거는 클래스 101, 탈링, 라이프, 해킹스쿨, 클래스 U 등이 있고, 오프라인 강의는 온오프 믹스 앱을 이용해서 오프라인 강의에 참석하는 거를 추천하는데, 마케팅 대행사 만들기, 인스타그램 홍보하기, 작가 되기 등의 강의가 있대요. 소모임 문토 당근마켓에도 강의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네.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공부했을까? 일단 이제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경우에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일찍이 사업에 눈을 뜬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유형이고요.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말 세미나형이 있어요. 1년 이상 꾸준히 주말에 재테크 강의를 들으러 다니는 거죠. 그 다음 3번째, 책 덕후형. 정독해야 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만 집중해서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다 생각되는 내용만 집중해서. 그러니까 정독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독을 권하지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발췌해서 읽는 발췌독을 추천하고요. 이 저자는 사람들을 4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서 부의 축적 공략법을 제시를 해요. 첫째, 직장인 그룹이에요. 색깔을 다시 바꿔볼게요. 대기업 직원, 중소기업 직원, 공무원 등이 이 직장인 그룹에 속해요. 직장인 그룹을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취업을 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해요. 그런 다음에 시드를 모아서 사업에 진출하고 그 사업 수익을 통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취업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시드를 모아서 일단 투자를 먼저 해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다시 사업을 통해서 부를 2차 축적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면 시드를 모으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임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은퇴했을 때 그 은퇴 작업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방법. 아니면 조금 무리하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직해서 평사원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다시 사업으로 2차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있고. 네. 지금까지 설명을 잠깐 좀 지우고 좀 깔끔하게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사업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부를 축적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아니면 무스펙 그룹도 부를 축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스펙 그룹에는 일용직 노동자, 경력 단절의 구직자, 백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경제신문 보기, 강의 듣기, 독서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아니면 도서관에서 주식책을 다독해서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아니면 브랜딩, 마케팅, 세일즈 관련 도서를 100권을 읽어서 사업으로 바로 뛰어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 그룹인데요. 전문직 그룹에는 의사, 변호사, 디자이너, 마케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심리상담사, 에어컨 청소 기술자 등 뭔가 자기만의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총칭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뿐만 아니라 기술자도 다 포함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 지식이 있는 기술자 총칭,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전문직 그룹은 고임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마케팅만 보강이 된다면은 손쉽게 성공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그룹이 있는데, 자영업자, 무자본 창업자, 그리고 유자본 창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 무자본 창업자는 유튜브 개설을 추천을 한대요. 그래서 모바일과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정말 무자본으로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낭만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자본 창업자, 무자본 창업보다 개업하기는 쉬운데 큰 돈을 벌기가 힘들대요. 인건비, 각종 사용료, 재료비 등의 고정비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부를 축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본질 강화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문제에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살면서. 그때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이 부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게 판가름 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자본 창업 아이템을 몇 개를 소개를 해줬어요. 첫째, 특수 이사 및 조립 출장 서비스. 예를 들어서 행거나 운동기구, 가구 조립 서비스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운동기구 이사 서비스도 있고, 변기 뚫어주기 출장 서비스, 장기문 열어주기 서비스, 쓰레기 처리 등 서비스도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에 7단계 공식이 있는데, 우선은 종목 하나를 고른 다음에 혼자 시대 보고 배워보래요. 그 다음에 수련비 무료로 대행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료로 먼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팬이 확보가 된다면, 내 손님 팬이 확보가 된다면 역행자 7단계 한 바퀴 돌리기 뇌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창출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질 업그레이드 하기, 이건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을 해서 광고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렇게 해서 수익이 좀 극대화가 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을 뽑아서 인력을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책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역행자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줄거리를 이렇게 요약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